아시아 단편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또 수상도 하고 그 이후에 아시아 각지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올해는 아시아 단편영화제는 좀 작고 사실 작지는 않죠.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새로운 부문이 신설되었는데 한국의 10대 여성 감독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7편의 영화들이 치열한 그 아이티니즈 부문의 예선을 거치고 이렇게 본선에서 상영되게 된 영화들입니다. 우선 먼저 박수부터 부탁드릴게요. 상영자 감독님들 모두 자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 부탁해 주세요. 예, 저희 그 7편 상영작 중에 유일한 다큐멘터리죠. 예, 전형 베누스의 강철인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 전용 베누스 강설인입니다. 그리고 사생을 연출해주신 황여진 감독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GV에 참석을 하고 감독으로서 어떤 영화제에 참여를 하게 된 게 처음이라서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완성의 공식이 이소영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완성의 공식 감독 이세은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연출하신 박채원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박채원입니다. 똥가을에를 연출해주신 김매도당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똥가을을 연출한 김혜리담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꽃말을 연출해주신 성나영 감독님. 안녕하세요. 똥가을 연출한 성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설렘주의보를 연출해주신 김현진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큐브 연출한 김현진이고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 7편의 영화들이 다들 각각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또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심사하는 내내 되게 즐거웠고 또 굉장히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객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스승의 은혜 작품 만드시는데 얼마 정도 걸리셨는지? 일단 제가 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다른 작품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엄청 급하게 쓰다 보니까 시나리오는 한 2주 걸렸고요. 그 다음에 촬영 기간 한 달, 그 다음에 편집 한 달 해서 2달 반, 3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냥 몇 달 걸렸는지만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게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왜 그게 그러셨죠? 상영 시간도 꽤 길고 작품도 되게 좋았는데 뭔가 뒤에 무슨 워크샵이라고 되어 있어서 빨리 만드신 것 같아서 그냥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완성을 공식 만드신 게 그 여성 감독으로서 남성의 성에 대해 조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네, 우선 저는 무거운 주제보다 가볍게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재밌게 풀어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잡다 보니까 주제가 글로 가버렸어요. 그래도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재밌게 풀어낸 것 같아서 저 만족스럽습니다.
하면서 같이 그런 여성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만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좀 성 말고 다른 쪽으로 찍고 싶습니다. 이제 청소년 성에 호기심 이 작품 하나로 만족하시고 다른 작품들? 만약에 다른 작품이라면 어떤 거 마음에 두고 있는 뭐 소재나 주제가 있어요? 아직 소재 같은 건 정하지 않았는데 제 취향대로 제 개성이 묻어나게 찍고 싶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콤마 만드신 감독님이시는데, 네, 혹시 그 영화를 수능이라는 주제 가지고 만드신 그 동기랑 그리고 또 결말에 대해서 완전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결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콤마를 만들게 된 거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학교 과제물로 5컷으로 영화를 만드는 걸 했었는데 그때 사람이 중요한 약속을 잡아놓고서는 너무 졸리면은 그 약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 경험을 빗대서 그 5컷을 만들어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한 날이 정말 나라에서도 중요한 날이면은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수능을 넣어서 해봤는데 그 마지막 결말에서 이제 혜원이가 잠을 자는 거는요 이제 저는 쉼표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었고요. 저희는 이제 모든 분들이 쉼이라는 거는 이제 일을 다 끝내고선 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 저는 쉼표의 의미가 일의 도중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날에 쉼을 선택한다는 게 포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쉼이 부족했기 때문에 쉬었다는 의미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학생이신데 개인적으로 정말 수능에 대해서 내 생각에 감독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네, 이게 만들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점점 그런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기는 실제로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만들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콤마라는 작품은 굉장히 이제 그 영화 자체 시간도 짧지만 영화 안에서의 시간도 굉장히 짧은데 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굉장히 긴장감 있게 하는 연출을 굉장히 돋보였던 작품인데, 네. 그게 이제 그 워크샵 자체가 그렇게 몇몇 작은 컷으로, 적은 수의 컷으로 이렇게 연출력을 공부하는 워크숍이라고 해서 대답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받아볼까요? 네. 그래서 전영배 뉴스 작가님께 보고 싶은데요.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다큐를 찍으셨는데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담기도 어려운데 혹시 찍게 된 동기나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엄마랑 같이 거의 주로 생활을 해요. 끝나면. 근데 거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단골 손님한테는 가격을 내리는가. 그래서 이제 마침 다큐 수업을 받으면서 이걸로 정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런 영상이 나왔네요. 올해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재밌는 엄마 캐릭터가 등장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또 다른 감독님들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생 감독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요즘에 아이돌 사생 팬들이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기획 의도를 그런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셔서 잡으신 건지 기획 의도가 궁금해요. 사생팬이라는 거는 그냥 소재로 이용을 했을 뿐이고요. 기획 의도는 여고 안에 어떤 계급의식을 사생팬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계급의식이라는 거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남고에서의 어떤 계급의식과는 다르게 여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화면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화면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기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생팬을 어떤 그 인류학적으로 어떤 그 실태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싶다기보다는 사생팬의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동시에 이제 여고 내에서 어떤 권력 관계나 아니면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좀 생태계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설렘주의보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 오는 날 촬영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일 힘든 점은 어떤 점이었으며 이 다른 거에 도전하고 싶은 영화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 오는 촬영이어서 저희 스태프가 실제로 비를 뿌렸고요. 비를 뿌리기도 했고 실제로 비 오는 날에 우비를 다 덮어쓰고 촬영을 했어요. 네, 그런 촬영이어서 조금 스텝이 다 감기가 걸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찍고 싶은 영화는 전 엄마에 관한 영화 찍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남학생이 등짝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잡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쨌든 뭐 우리가 첫사랑의 에피소드라는 게 사실은 뭐 100사람 100사람 다 다를 것 같지만 진부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영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풋풋함이라든지 설렘이라든지 그런 장면을 잡아내는 그 연출력이 굉장히 훌륭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그 김혜조장 감독님한테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똥과을에 대해서. My question is for the director of Teachers Grace. You chose not to show the change that the student went through. All we saw was the rose at the beginning saying thank you to the teacher. Why did you make that choice? 똥과을의 감독님께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아까부터 계속 궁금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 질문은 스승의 은혜를 찍으신 박채원 감독님께 드리는데 왜 그 소녀가 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 이후에 5년간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5년 후에 그냥 카네이션 꽃을 드리는 걸로 그녀의 모든 변화를 대변하게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카네이션이라는 존재, 수정이가 준 카네이션이요. 관객한테 맡기고 싶은 결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카네이션이 정말 그 5년 전에 신수정이라는 친구가 준 건지 아니면은 다른 학교 재학생인 신수정이 준 건지 약간 그런 관객한테 그런 결정권을 주고 싶었어요. 그 스승의 은혜라는 영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벗어나서 진행되는 영화. 그래서 처음에 칭찬으로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얘기인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진작에 가는 영화는 아니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쉽게 한 사람 완전히 변하거나 이런 얘기라기보다 어떤 관계에 되게 미묘한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땡큐 노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관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관객들이 궁금해한 부분을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예. 마지막, 네, 저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똥가을에를 제작하신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데 그 영화 제작 과정에서 선뜻 생각하기 어려운 소재인 똥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결말에서 이제 상점을 받음으로써 이게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이제 감독님의 의도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 소재에 대해서는 제일 저희랑 가까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솔직히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상점을 받는 결말은
일단 똥을 싸움으로써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고, 상점은 그런 트라우마를 우리가 어렵게 이겨냈을 때 저희한테 뜻밖으로 찾아올 수 있는 행운 같은 걸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해도당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아이틴즈 심사위원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올해는 아이틴즈 심사단이 이제 아이틴즈 그 10대들이 만든 영화를 심사를 하지만, 작년에도 이제 아이틴즈 부문은 없었지만 여성 영화제 몇몇 작품들을 보시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선정해서 이렇게 상을 주는 아이틴즈 상은 있었거든요. 20대 감독들이 만든 작품들을 심사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작년에 아이틴즈 심사단에 참여를 했었죠. 재작년에. 예. 그때 그 아이틴즈 심사단 참여하고 이렇게 다시 자신이 연출한 작품으로 참여하게 된 소감은 뭐가 될까요? 일단 이 영화제 출품할 때부터 뭔가 좀 반가운 마음에 출품을 하게 된 것도 있고, 됐다고 했을 때 뭔가 신기하고, 여기 오니까 또 낯익은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이래서 되게 좀 감회가 좀 더 새롭다고 해야 되나? 막 여성 영화제가 막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 게스트 카드도 더 있고. 그 아이틴즈 심사단 할 때는 그다지 가까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이틴즈 심사단 할 때는 진짜 막 일단 고등학교 오기도 전이었고, 고등학교도 들어오기 전이고, 영화에 대해서 되게 몰랐을 때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막 영화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와서 영화도 2편 찍어보고 다시 오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예, 그 아이틴즈 심사의 경험이 이제 10대들이 영화를 연출하고 감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여성영화제는 굉장히 이제 큰 그것이 보람일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김해도당 감독님이 그 2년 전에 아이틴즈 심사단을 한 것과 올해 본선에 뽑히신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심할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고요. 본선 발표하고 나서 저희도 다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틴즈 부문의 이 작품들은 저희가 사실은 아시아단편영선에 본산 심사위원분들이 있지만 그 심사위원분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이틴즈 그 영화들은 따로 또 다른 10대들이 이 영화들을 심사하고 수상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잠깐 그 아이틴즈 심사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박수. 올해는 그 아이틴즈 심사단이 10대가 10대 영화들을 심사하고 이렇게 수상자 결정을 이렇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성영화제 내부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떤 작품들을 더 좋아하고 어떤 작품들을 더 이렇게 큰 점수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도 같이 그 끝까지 그 결과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영화 함께 봐주시고 관객과의 대화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관객분들에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여성영화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